퇴근길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오, 핫도그, 나의 핫도그 신부. 싸하게 밀려오는 그녀의 핫도그 맛. 매일 밤 헤어질 때 맛보던 그 부드러운 느낌. 그리워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홍보설에서 몰래 털어놓아 봅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10년 전 나는 50대 초반 직장인이었습니다. 신촌에 부산 후배가 하는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재수씨가 해주는 라면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옛날 라면 그 오리지널의 맛에 밥 말아 먹으면 생각만 해도 벌써 입에 침이 고입니다. 후배 부부와 나는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내가 6학년대 후배가 4학년 재수씨가 2학년이었습니다. 후배는 우리 집 윗동네에 살았습니다. 재수씨 집은 우리 집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등교길에 제가 재수씨를 데리고 학교를 가곤 했습니다. 참 귀엽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쌍꺼풀이 진 커다란 그 눈망울이 생각납니다. 중학교 가면서 집이 서울로 이사 가면서 헤어졌습니다. 몇십 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 갔다가 후배를 만났습니다. 후배가 자기 분식집에 꼭 한번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거기서 재수씨와 재회를 했는데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재수씨는 뭔가 슬픈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도 뭔지 모르지만 가슴이 되어드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40대 후반의 농염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집이 연희동이라 퇴근하면서 편하게 들러게 되었습니다. 저는 와이프도 직장을 다녀서 바깥에서 외식이 많습니다. 자연히 재수씨한테 저녁을 먹으러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재수씨의 손맛은 과연 잊어버렸던 그 맛이었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재수씨는 환하게 웃습니다. 무뚝뚝한 아내와 평생을 살아서 그런지 그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마음속에 조그만 호롱불이 하나 켜졌습니다. 우리 오라버니 오셨네. 오늘도 옛날 라면이지? 응, 옛날 삼양라면에 고기 웡만두 2알 주세요. 예쁜 라면 그릇에 담겨져 나오는 그 빨간 옛날 라면. 식사 후 계산을 하면서 일어나는 가벼운 손터치. 그때 미묘하게 떨리는 가슴. 지금 생각만 해도 벌써 온몸이 짜릿해져 옵니다. 어느 날 라면을 먹고 나서 동생이 맥주 한잔 하자고 합니다. 제주도에 커피숍이 잘 된다고 거기 가서 숍을 오픈한다네요. 여기는 당분간 재수씨 혼자서 하고 나중에 내려온다고 하네요.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모험을 해볼 나이라고 의욕적으로 말하네요. 말리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도 없고 해서 그냥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고2 딸을 데리고 재수씨는 혼자서 분식집을 했습니다. 그 뒤로 더욱 자주 가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재수씨가 나 먹으라고 명랑 핫도그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 앞에 새로 오픈했는데 아주 쫄깃하고 맛있다고 하네요. 입에 넣었는데 정말 그 맛이 가슴에 확 닿았습니다. 오빠 핫도그 하면 생각나는 것 없어? 응, 잘 모르겠는데 뭐가 있지? 이런 무심한 50대 할배를 보았나? 어릴 때 초등학교 하교길에 핫도그 생각 안 나? 아, 그래. 그 핫도그 생각나지. 그래, 그 맛이구나. 더 특별한 기억이 있을 건데. 없어? 응. 뭐가 있을까? 오빠가 어느 날 나에게 핫도그 사줬잖아. 그래. 내가 핫도그를 사줬나? 고철 주워가지고 돈 벌었다고 핫도그 사줬잖아. 언니하고 나하고 핫도그 얻어 먹으면서 내가 말한 거 기억나? 미안하다. 기억이 안 나는데. 재수씨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배신 때리고 떠났지. 그래, 미안하다. 그때 너가 무슨 말을 했지? 오빤 나는 나중에 커서 오빠한테 시집 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핫도그 계속 먹을 거야. 그래, 알았다. 순미한테 장가 갈게. 그래서 오빠가 매일 핫도그 사줄게. 그 약속 생각 안 나? 그때서야 번쩍하고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가슴 아픈 느낌의 실체가 이거였구나. 이런 바보 같은 놈아. 너 그때 그런 약속을 했었잖아. 아이고 순미야, 정말 미안하구나. 나는 오빠의 핫도그를 계속 생각했는데 그 무심한 핫도그 오빠는 떠난 뒤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 나는 오빠의 핫도그를 기다리다 지쳐서 청춘을 지나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
다늙은 분식집 아줌마에게 죽느글리가 된 오빠가 나타난 거야. 그리고 나의 핫도그 오빠는 옛날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나타났지. 오빠, 인생은 참 슬프다. 그렇지. 한번 가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그래, 인생은 참 슬프구나. 그리고 너무 미안하구나. 그날 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순미를 향한 호롱불이 켜졌습니다. 앞으로 그녀에게 잘해주리라 결심했습니다. 그 뒤로 나는 갈 때마다 명랑 핫도그를 2개 사가지고 갔습니다. 우리는 서로 쳐다보며 한 개씩 그 아삭한 맛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미가 해주는 파송송 계란탁 삼양라면을 먹었습니다. 제주도의 동생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하도 힘들다 해서 저도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순미가 분식집을 해서 딸을 대학 보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순미한테 갔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둘러 같이 가게 정리를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택시 잡아서 그녀를 집에까지 보내주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녀가 어깨에 기대고 잠이 듭니다. 40년 전 어릴 적 모습이 확 눈에 들어옵니다. 가슴에 죄책감이 확 몰려듭니다. 왜 이 여자를 잊어버리고 살았던가? 왜 이 여자의 핫도그 오빠가 되지 못했던가? 이제는 지켜주고 싶어도 못 지켜주는구나. 흘러간 버린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조금이나마 따스하게 해주려고 팔을 꼭 눌러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깨우니 웃으면서 나를 쳐다봅니다. 오빠 고마워. 너무 잘 잤네. 그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해졌습니다. 뭔가 조그마하게나마 의무를 다한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가능하면 회사차를 가지고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같이 가게 정리를 하고 집까지 바래주었습니다. 내가 차를 가져가면 그녀는 어린아이 같이 좋아했습니다. 차로 썰은 분거리를 조수석에 앉아서 제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새 졸고 있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도착해서 깨우면 오빠 고마워하고 내 볼을 살짝 만져주고 갑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의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몇 번째인가부터는 볼에 살짝 뽀뽀를 해줍니다. 저는 서서히 온몸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타오른 몸을 주체 못해서 몇 년 만에 와이프를 보챘습니다. 와이프에게 엄청나게 혼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녀의 볼 뽀뽀는 어느새 루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좀 더 센 사탕을 달라고 그녀를 애처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점점 요염하게 변해갔습니다. 나를 위해서인지 밤화장까지 살짝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볼에 마크까지 남겼습니다. 그날 집에 와이프가 없어서 천만다행으로 잘 넘어갔습니다. 저녁에 청소를 하면 자릿한 신체 접촉이 왕왕 일어납니다. 어느 날 추리닝 입고 흥분된 상태로 테이블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양다리 사이로 무릎을 치고 들어옵니다. 제대로 한 방 맞고 온몸으로 그녀의 무릎을 느끼고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아파서 울상을 하고 그녀를 쳐다봅니다. 그녀는 좋아 죽겠다는 듯이 깔깔 웃습니다. 퇴근하는 차 속에서 조수석에 앉은 그녀가 은근히 물어오네요. 오빠, 많이 아파? 응. 아직도 얼얼해. 미안해 오빠. 오빠가 하도 매일 불이 붙어 있으니까 나도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랬어. 그래, 확인해보니까 어때? 봉사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니? 아니, 절대 아니야. 아직도 좀 더 익어야 할 것 같아. 세상에 정말 사모님 욕심도 과하시네. 그래, 아직도 복수하려면 멀었어. 핫도그 기다리며 이팔 청춘 보낸 것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야. 그놈의 핫도그가 꼭 잊을만 하면 나타나네. 걱정 마, 그래도 약간의 보상은 있어. 뭔데 무슨 보상이 있을까? 저기 상길 옆에 차를 주차해봐.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볼뽀뽀 대신 그날 뜨거운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그 뜨거운 뽀뽀에 완전히 마취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진도가 더 나갔습니다. 매일 밤 헤어질 때 영어로 굿나잇 키스를 했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보다 정상에 오르기 전이 행복한 게 확실했습니다. 그때의 설레임과 황홀한 순간들은 지금도 생생히 되살아납니다. 앞으로 100세까지 긴 세월을 고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설레임에 싱싱한 감정들이 그나마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도파민이 철철 넘치는 그 시간들을 사랑하고 즐겼습니다. 제주도로 떠난 후배는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는 그녀도 점점 힘들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가게 문을 며칠 닫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3일 지나서 그녀는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얼굴이 초췌하고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뭔가 직감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 느꼈습니다. 말없이 같이 가게 정리를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헤어지는 순간까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힘든 모습으로 차에서 내리는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숙제 좀 해주면 안 돼? 나 일주일 동안 핫도그 못 먹었단 말이야. 갑자기 그녀가 푸웃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귀여워 미치겠어. 그녀가 뜨거운 입술을 가져다 주며 핫도그를 실컷 먹였습니다. 내일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차 가지고 여기 12시까지 와. 그 다음 날은 휴일이라 차를 가지고 12시까지 갔습니다. 뭔가 결전의 날이 다가온 느낌입니다.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정상에 오르는 날의 느낌입니다. 가까운 강화도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석양의 개펄에 가서 눈이 지치도록 뛰어놀았습니다. 40년 전 부산 동네의 어느 동네에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석양의 바닷가에 둘이 몰래 서서 달콤한 순간도 즐겼습니다. 그리고 맛집에 가서 꽃게 정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발라주는 꽃게살을 그녀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속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핫도그 오빠하고 같이 부부되어 살고 싶었는데 오늘 그 행복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네. 약속을 조금 지켜주어서 고마워. 나의 귀염둥이 아저씨. 온몸이 행복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도파민이 온몸에 촤악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길 옆에 테리라고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핫도그 먹으러 가자. 오늘 꼭 먹어야 돼. 응. 이제는 못 참겠어.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 그리고 차는 미끄러지듯이 그 주차장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는 내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내 팔을 통해 전해왔다. 왜 이래 새색시같이. 그래 오빠 사실 나 새색시야. 40년 만에 꿈을 이루는 핫도그 새색시. 둘만의 공간에 들어서자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 몸이 되었다. 긴 세월을 기다려온 그녀는 불같이 뜨거우며 정열적이었다. 아낌없이 그녀는 숨겨온 열정을 불살랐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제주도 갔다 온 이야기를 했다. 후배는 투자받은 여자하고 바람이 났다고 합니다. 둘이서 같이 커피숍을 운영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발길을 돌렸대요. 그들 부부는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따스한 연인이 되어 꿀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2년간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휴일날 서울근교로 드라이브를 즐기고 맛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둘만의 궁전에 가서 뜨거운 열정을 불살랐습니다. 분식집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으면서 가게가 없어졌습니다. 언니가 좋은 자리 있다고 부산 와서 같이 식당을 하자고 한대요. 마침 달도 부산에 직장을 잡아서 내려간대요. 헤어지기 싫었지만 저는 그녀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꼬여버린 인연을 한탄하며 마누라 몰래 개업자금 대주었습니다. 내려간 순미는 재혼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만날 수 없지만 서로의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녀와의 사랑인 황혼의 활력소입니다. 나는 오늘도 신촌 명랑 핫도그에 갔습니다. 그 전에 2개 사던 핫도그를 이제는 1개만 삽니다. 세월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나의 핫도그 신부. 보고 싶구나. 혼자 보는 소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끝까지 읽어주셔서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생을 따뜻하게 하는 연애 많이 하십시오. 100세 시대에 건강이 제일 소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 8시에 따뜻한 사랑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